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첫 사망 사례입니다. 아이다호주의 한 인앤아웃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아리랑이란 타이틀로 월드 투어 중인 방탄소년단이 뉴저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 대화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전격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대화 중이며 이란에겐 이번이 참수전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며 압박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렸습니다. This is the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내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 다음에는 이란의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나 완벽한 항복 없이는 어떤 물자도 이란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그 어떤 직접 협상도 잡혀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단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인접국인 오만과 협상 중일 뿐이며 미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습 위협과 보류 그리고 이란의 부인이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사이 미 언론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공습 철회 반복은 이란 입장에서 누가 우위인지를 보여준다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빌미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쟁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워싱턴 주 당국은 지난 1일 스포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3건이 8,0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은 0%입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상가 등 건물 6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만여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his morning I came back and came around the corner and I saw my chimney. I built that steel thing on top of the chimney in shop when I was a little kid. 워싱턴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망은 지난 5월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처음 확인된 사망 사례입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숨진 2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감염과 탈수 증상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관련 환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멕시코산 양상추를 이번 집단 감염의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확인했으며 다른 유통 경로와 감염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이다호주의 한 인앤아웃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4살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비번이던 경찰관과 무장한 시민이 총격범을 향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We want to take a moment and commend the actions of the off-duty officer and the citizen in their heroic action to stop this incident. We believe their actions helped drive the suspect away from the scene, preventing further casualties. 사망자 가운데는 인앤아웃 직원 1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7명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FBI는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올여름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아이스에 새로 구금된 이민자는 4만 6천 명을 넘어서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아이스 구금 인원도 약 6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공항 내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체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익자 권익단체 철라는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공항에서만 10명의 여행객이 아이스에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LA 국제공항 등에서도 국내선 탑승구 인근에서 체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영주권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선 여행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인 연방 의원들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차단과 AI 챗봇의 아동 유해 행위 방지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위장 취업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자해나 성적 콘텐츠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령 확인과 부모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주택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포틀랜드 북동부 컬리 지역의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 도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수십 발의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8살 남성 1명이 숨졌고 10대와 20대 남녀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텍사스주 엘패소를 지나는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던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이 단속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충돌을 피했지만 사고 운전자와 단속 중이던 운전자 그리고 경찰관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통단속 현장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통과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면서 픽업 트럭이 대형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버몬트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도로가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가 통제되기 전 싱크홀로 추락했지만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버몬트시는 파손된 상수도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해당 교차로를 폐쇄하고 우회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포스터시티의 한 콘도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건물 1층에서 시작돼 3층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소방대원들은 밤새 1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연기가 남아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과 문을 닫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랑이란 타이틀로 월드 투어 중인 방탄소년단 BTS가 뉴저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백인 음악 중심의 그래미상을 보이콧한 상황이었는데 팬들은 어느 때보다 더 큰 함성으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얼마 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앞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북미 투어 첫날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이 뉴저지로 모여들었습니다. 네,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경기장 앞에는 이렇게 팬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복을 입거나 한글이 들어간 옷을 준비한 아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It meant a lot. I met amazing people through BTS and also an amazing culture. Like Korean culture is so interesting by itself, and I'm very glad to meet BTS and know everything about this now. I'm so happy. I love BTS! 이번 투어의 제목 아리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BTS는 정규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과 기존 히트곡을 2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설계된 무대 곳곳을 누비며 팬들과 호흡했습니다. 7만 8천 명이 함께 흔드는 응원봉 색깔에 따라 공연장의 분위기는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너무 예쁘게 노래 불러주시고 멋있게 춤춰주시고 해줘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최근 BTS는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아시아권 음악상을 신설한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후 그래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m more annoyed. I feel like they never really got a fair chance and stuff like that. I mean, I respect what they did. They're not with the Grammys. They're not doing it. 2차 북미 투어를 뉴저지에서 시작한 BTS는 미국의 초대형 경기장들을 돌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공조에 나서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수출 호조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세 완화, 한국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수급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1,300원대 후반으로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2%대 올랐으며 S&P 500은 7,600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3% 급등했고 산업재와 경기소비재가 2%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중심에는 대형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4%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 메타는 6%대 급등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란히 5%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AI 투자 성과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또 다른 핵심 배경은 중동의 긴장 완화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외교적 대화로 선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했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가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된 점도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정규장 마감 후 팔란티어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주요 고용 지표와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에선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발전소에 쓰일 냉각수가 부족해 곳곳에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파편은 강 중간까지 날아가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루마니아 해군이 수중 암석을 제거하는 폭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총 180kg의 폭약이 투입된 이번 작전은 극심한 가뭄으로 냉각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체르나부다 원자력 발전소의 물기를 터주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연일 최저 수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다뉴브 강의 물이 발전소 반대 방향으로 쏠리자 물길을 막고 있던 수중 안반을 폭파하게 된 겁니다. 내일은 반대쪽 물길에 수중 복까지 급하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Bala cu speranța că până marți îl vom avea realizat și să avem efectul așteptat. 이미 루마니아는 냉각수 부족으로 체르나보다 원전 1기가 가동 중단된 상태고 전력 생산량이 급감해 8월 한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웃한 헝가리도 다뉴브강 수량 감소로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 가동을 어제부터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기업과 시민들이 전력 사용량을 줄여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 원전은 헝가리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뉴브강 수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발전용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을 관통하는 라인강도 최저 수위로 떨어지면서 운하를 이용한 물동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3분기 독일 GDP가 최대 0.2%포인트 감소하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현입니다. LA 한인회와 윌셔 템플이 한인과 유대인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와 윌셔 템플이 공동 주최한 한인 유대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 행사가 지난 금요일 윌셔 템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대교 전통 의식인 샤밧 예배와 함께 유대계의 안식일 시작을 알리는 한라빵 나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LA 한인회 합창단과 윌셔 템플 이스트사이드 합창단이 평화를 주제로 각각 한국어와 히브리어 합창 공연을 선보이며 양 커뮤니티 간 우호와 연대를 다졌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5일 LA 콜번 스쿨 지포홀에서 전통 창작 음악 그룹 4인놀이의 무료 공연 X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즉흥성과 재즈, 비트박스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무대로 한국 전통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 선고를 앞두고 잠적한 한인 간호사 김지혜 씨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돼 연방당국이 최우선 지명 수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의료 서류와 간호 기록을 작성해 메디케어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김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수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거주하던 한인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탑승한 한인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37번과 52번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최 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픽업 트럭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월너크릭 경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만남을 시도한 혐의로 30대 한인 김 모 씨를 포함한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약속 장소를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수와 유인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잠복 수사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폭발 사고가 났던 대형 쇼핑몰에서 입점업체 직원 7명이 방문객을 대피시킨 뒤 매장으로 돌아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업체 측의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온몰 폭발 사고, 방문객 등 3,000명은 대피했지만 입점업체 직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잡화점 직원이던 22살 오타케 구루미 씨도 사고 전 대피했다가 매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변을 당했습니다. 会社から売上金を金庫に入れるように言われてるんで一回店に戻らんといかな。 이온몰 측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안전이 확인되기 전엔 복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업체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지시를 따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충격이 있었던 히카와 마을에선 차박을 하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은 기름이 다 떨어져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지진에 따른 첫 재해 관련사로 보입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 지진 사망자는 38명이 됐지만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4만 6천여 가구가 단수로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160여 개 대피소에 있는 8,300여 명 외에 차나 텐트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엿새 만에 구마모토 현지를 시찰했습니다. 자위대 헬기 안에서 희생자가 나온 이온몰과 일본 제지공장 상공을 지날 때 합장하며 애도한 그는 히카와 마을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お困りごととか不安に思ってらっしゃることお聞かせください。もう国でできること全部やれることは全部やるつもりで。 일본 정부는 호텔, 여관 등 2차 대피소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응급 가설주택 설치, 차량 연료 확보 등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과세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을 해가지고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갖고.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고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차액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익이 50억, 100억까지 나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형평증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공제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화제작 오디세이 홍보차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주연 배우인 맷 데이먼도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그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노리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그 상의 후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흥행과 영향력 모두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자신의 13번째 영화 오디세이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I was able to walk around the city along the river, which was very beautiful. I had the pleasure of trying the salt bread, which is extraordinary. 제이슨 본, 맷 데이먼과 매드맥스 퓨리오사, 샤를리즈 테론도 함께 왔습니다. It was so exciting for us to see the energy that the fans brought and how involved and 두 사람은 각각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과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바다의 정령 칼립소 역으로 나옵니다. 오디세이는 아직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개봉하지 않았는데 북미와 유럽 등지의 개봉만으로 3주차 만에 9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디세이는 서양 문학의 뿌리와도 같은 고전으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 20년에 걸쳐 산전수전 다 겪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It was quite striking to me to realize that the world of Greek mythology
had never really been addressed in a modern cinematic sense. And that's exactly the kind of opportunity you're looking for as a filmmaker. 이 영화가 세계적 화제가 된 데는 영화 전체를 IMAX 필름으로 찍었다는 점이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What I love about shooting on large format film is it's the best analogy for the way the eye sees. 지금 미국에서는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이 쌍끌이로 역대 주말 박스오피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거윅 감독의 바비가 동시에 흥행하며 바벤하이머란 신조어를 낳았던 2023년처럼 스파이더세이가 탄생할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영화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니 그에 맞춰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져야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